안녕하세요. 키만큼 잡화점입니다. 입장료가 몇 달 전보다 그새 올라서 40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원래 숙소에서 가만히 쉬면서 밥만 먹으려고 했는데 구글맵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가고 싶은 곳이 생겼어요. 숙소에서 택시로 무려 30분 거리에 있는 야외 박물관입니다. 갑자기 비 또 와. 우산은 있는데 여기가 그 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그래서 꼭 샌들을 신으면 안 된대요. 운동화나 장화 같은 거 신어야 되고 장화도 대여해 주시더라고요. 이곳이 어딘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아마존과 인접해 있는 박물관이에요. 며칠 후면 진짜 아마존에서 며칠간 생활해 보겠지만 오늘은 맛보기로 잠깐 아마존 박물관을 방문해 봤어요. 사실 출발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어서 비가 올 줄은 몰랐지만 비가 내리는 아마존의 첫인상도 나름 운치 있었습니다. 차라리 비가 오니까 그렇게 덥지도 않고 벌레도 별로 없더라고요. 영상의 후반부에 비가 잠깐 그치는데 비가 그치자마자 저는 모기에 물렸어요. 오늘은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잠깐 말을 멈춰 볼게요. 아마존의 빗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잘 없을 것 같아. 비가 갈수록 많이 오더라고요. 마나우스에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돼 있긴 한데 비가 계속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사실 일주일 내내 막 천둥번개가 친다고 되어 있는데 제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에서 4일이나 생활하게 되는데 매일 흠뻑 젖어서 눅눅하게 생활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지금 정글 전망을 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고 있는데 완전 계단이고 집까지 와서 미끄러워요. 이렇게 반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비가 묻으면은 영상이 잘 안 찍혀서 어때요? 괜찮아요? 비가 많이 온다잉. 결국 전망대 꼭대기에 무사히 올랐습니다. 비록 비가 와서 안개가 뿌옇게 끼긴 했지만 그래도 울창한 아마존의 꼭대기에 올라서서 지평선까지 펼쳐진 수많은 나무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아마존에 와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어서 감회가 새롭네요. 지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빗방울도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튀는 빗방울들이 정말 장난 아니죠. 더 젖으면 우버 택시가 태워주지를 않을 것 같아서 결국은 우산을 썼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정말 비가 가로로 내리더라고요. 솔직히 숲에 있을 때는 나무들이 울창해서 비를 좀 막아줬는데 저 전망대에는 지붕이 전혀 없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젖더라고요. 그냥 숙소에 있을 걸 그랬나. 이곳은 그래도 개발이 전혀 안 된 아마존이 아니고 도시에서 비교적 가까운
기분이 박물관 새롭긴 목적으로 하네요. 관리되는 이렇게 곳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길이 정글을 깔끔하게 한번 나 보이는 있었습니다. 거야. 뭔가 더 젖으면 택시 탈 때 거부당할 것 같아가지고 우산을 썼는데 와, 저 타워 올라갔더니 진짜 바지까지 흠뻑 젖네요. 그래도 비 내려서 벌레는 없겠다. 카메라를 우산 위로 높이 올려볼게요. 완전 카메라의 순환시대입니다. 모쪼록 박물관으로 관리되는 곳이다 보니 이정표들도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는 없어 보였어요. 가이드분과 동행해야지만 입장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들도 있었는데 입장 시에 15,000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시면 가이드분을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듣기 좋아서 저도 자꾸 말을 하다 말고 멍하니 빗소리를 듣게 되네요. 사실 이때 저만 우산을 쓰고 있고 다른 관광객분들은 그냥 젖으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산을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쓰고 다니는 건가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우산을 안 가져오신 것 같더라고요. 우산을 쓰고 다니시는 직원분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비가 정말 그칠 것 같지 않게 쏟아지고 있어서 내심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나뭇잎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도 보고 싶었고 전망대에도 푸른 하늘 밑에 펼쳐진 울창한 아마존 숲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해가 잠깐 반짝 뜨길래 출구까지 왔었는데 다시 부랴부랴 전망대로 달려갔었거든요. 잠시 뒤에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나저나 아마존 강에서 작은 배도 타고 할 텐데 배 밑에 이런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하네요. 야외라고 이렇게 아마존 자연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중간중간 이런 실내 공간이 있어서 원주민분들의 생활 풍습이라든지 아마존의 동식물 생태계라든지 고대 생물의 화석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롱조롱 매달린 식물들의 분위기가 특이해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아마존에서만 볼 법한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비가 와서 그런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식물들이 마치 진짜로 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신비로워 보였어요. 이렇게 더 넓은 공간도 있었답니다. 이제야 비가 좀 그쳐서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원래 출구에서 막 우버를 부르려던 참이었거든요. 참고로 이 박물관 입구까지는 인터넷이 되는데 숲에 들어오면서부터 인터넷이 전혀 안 됩니다. 혹시나 방문하실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길을 잃어버리시거든 나 있는 길만 그대로 따라 걸으시면 이정표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친절하게 영어로도 적혀 있으니 이정표를 따라 걸으시면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또 다른 큰 나무를 만났어요.
진짜 하늘을 향해 울창하게 뻗은 나무가 굉장히 아름답고 듬직했습니다. 와, 진짜 멋져. 와, 잠깐 햇빛 난다, 그쵸? 이때 타워 빨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열심히 걸음걸이를 재촉하는 중입니다. 비가 그치니 그새 곤충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사실 저는 이때 바로 모기에게 팔을 내주었습니다. 결국 도착했어요. 이것이 비가 그친 타워의 모습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멀리까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비가 그치니까 사람들도 더 많아졌어요. 아까 비 올 때는 저 혼자 전세 내고 봤었는데 말이죠. 내려가는 것도 꽤나 일입니다. 올라가는 영상을 풀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서 오래 걸리거든요. 꼭대기층에 인원도 많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다 보니까 타워가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높은 곳에 너무 큰 공포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무리해서 올라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소에 돌아오다가 어제 갔던 고로케집을 가려고 했는데 문을 열지를 않았더라고요. 구글 맵에는 분명 일요일에만 쉰다고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토요일도 쉬는 모양이에요. 배를 채우지 못한 채 굉장히 속상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길거리 식당이 눈에 띄었어요. 사실 혼자 여행하는 동양인 입장에서 이런 가게가 선뜻 들어가기 조금 무서운 곳이긴 합니다. 일단 영어가 통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고 손으로 적은 메뉴판 뿐인데 영어 없이 포르투갈어로만 적혀 있어서 또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실지 위험한 현지 손님은 안 계실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가게거든요. 다행히 손짓으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았을 때 말은 통하지 않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이곳 역시 구글맵에 나와 있지 않은 현지인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식당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푸짐하고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히 카메라를 세워놓고 먹기에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가게분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나가시는 현지인분들이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다리에 손이라도 얹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메뉴는 소고기 세트? 콤보? 같은 건데 거의 4,500원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솔직히 물가가 비싸다는 나라인 칠레와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여행하면서 이 정도로 가성비가 끝내주는 식당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감동받은 포인트는 식당의 아저씨분께서 이 근처 골목을 다닐 때에는 핸드폰을 손에 들지 말고 허리에 차는 가방에 넣고 다니라고 간곡히 충고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제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갔던 슈퍼 주인분도 그렇고 환전소 직원분도 그렇고 모두가 저를 걱정해 주시니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그럼 이제 얼른 숙소로 도망가서 푹 쉬어야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만큼 잡화점이었습니다.